안녕하세요. 저는 대입 컨설팅 분석방송 컨쇼 대표 서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컨쇼라는 방송을 만든 이유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만들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정보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좀 깨닫고 그거를 그나마 조금 나눠드리자라는 것 때문에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컨쇼 방송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컨설팅을 한 지는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 사탐 강사였습니다. 사회 가르치던 강사였는데 사회보다 컨설팅이 훨씬 재밌어갖고 이 매력에 빠져갖고 하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희 오늘 컨쇼 이 진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하고 내려왔는데 경남 진주 아까 이게 지방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좀 그래서 진주로 바꿨는데 제가 요번에 애를 가졌는데 애 태명이 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장에 대한 아주 마음이 훨씬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컨쇼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컨쇼 TV라고 해서 네이버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왜 오프라인을 참석하시는지를 오늘 보여드릴게요. 온라인 방송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이제 다 끝나면 감사합니다 뜨잖아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뒤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솔직히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설명회를 가도 이런 거는 다 보세요. 걷다가 이런 걸 보여드리면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시는데 솔직히 다 불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그냥 대한민국 입시 제도가 이렇다고요. 근데 이게 왜 제가 불필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데이터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필요하겠지만 저희 아이와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몇 프로다, 몇 명 뽑는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이런 거는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디 이 안에 들어가는지 이걸 지금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회가 끝났을 때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 수준이구나 이것만 알아가셔도 전 성공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10명을 뽑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비율을 나눠서 명당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1명이고요. 학생부 전형이 한 4.1명 정도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머님도 오늘 왜 오셨는지 제가 알아요. 학생부 종합 때문에 오셨잖아요. 교과 전형 그냥 단순 수치 돌린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 이제는 정말로 어머님들 정보 싸움이세요. 누가 조금 더 아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도대체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도대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뽑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셔야 되는데 솔직히 저보다 더 심층적으로 정말 친하면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멀어요. 제가 오늘 내려와 봤거든요. 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 가실 필요 없이 제가 지금까지 저희 컨쇼가 입학사정관들을 만나면서 알고 이렇게 배웠던 그리고 분석했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합격했던 부분들 이런 거를 오늘 정말 다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우리 아가 학생이니? 자, 너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 거야. 중요합니다. 중요할까요? 이거 갖고 대학 간다고 보면 돼요. 자, 수시라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어머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학교는 수시로 가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10명 중에 7명이 다 수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걷다가 수능 같은 경우는 2.3명밖에 안 뽑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시를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살 얼음판을 걸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부터 이 안에 이제 어머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자, 수시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 단순 내신으로 가는 겁니다. 일명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건 문과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자연계 아이들인데요. 이 단순 4개의 주요 과목을 돌립니다. 대학교별로 뽑는 그 전형의 계산 방법이 있는데 홈페이지,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아니면 대교협 들어가셔도 다 있습니다. 돌려보시면 우리 아이 성적이 뜨는데 그게 1등급 초반이 나오시면 돼요. 일명 4% 안에 들어가더라도 좀 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딸이십니까? 아들이십니까? 딸이 만약에 1.0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교과를 1.0이라는 건 거의 전교 탑 찍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대학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서울대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못 갑니다. 그걸 오늘 말해드리려고 왔어요. 지방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그게 너무 답답해서 방송을 찍었는데 보셨는데 모르세요. 전 분명 방송에서 말했거든요. 1.0은 서울대를 갈 수 없다고. 1.0 갖고만 갈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여기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뽑지 않는다고요. 특히 서울대는 우리나라 천재들 0.8%를 모아들였기 때문에 전교 1등하는 아이들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좋아하겠죠. 근데 왜 선호하지 않냐면 하나 물어볼게요. 왜 스카이가 1.0을 버릴까요? 정말 천재들인데 왜 1.0을 버릴까요? 버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 우리는 1.0 안 뽑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특목고 때문에 그래요. 특목고는 1.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서울대 입학처잖아요. 우린 1.0 뽑습니다 라고 하면 교과 전형 많이 뽑을게요. 이 얘기는 우리 특목고 안 뽑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건데 어떤 입학처도 특목고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국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좀 이따가 왜 3등급 아이, 4등급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는지에 대한 도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왜 보여드리냐면요. 저 아는 거 많아요. 이거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찾으시라고요. 또한 지방 같은 경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머님이랑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과 전형이 왜 저거밖에 안 돼요? 저거보다 많이 뽑아요. 아닙니다. 그건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지방을 포함하게 되면 교과 전형이 높아지겠지만 수도권은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목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4명 뽑아요. 많이 뽑네요. 그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준비하셨습니까? 정말 알고 잘 덤비셨습니까? 학생부 종합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가가 거의 초죽음이 되면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이 순간 가요. 그 얘기는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고 정말 많은 거를 집어넣으셔야 되며 정말 알고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몰아주기 현상. 대학교가 워낙 좋은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몰아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특목고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아주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서는 다 몰아줘서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양을 보지 않고 질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노트도 나눠드린 거고 이 먼 진주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4명이고요. 논술은 2명을 뽑고요. 적성은 버리겠습니다. 왜? 여기서 갈 대학이 아니에요. 아시죠? 네, 저기 보낼 바에 그냥 부산대나 부산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부산대나 경상대학 이런 데 보내신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적성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가천대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 보내자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닙니다. 가천대 관계자 여러분 지금 방송 찍고 계셔서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어학특기자는 일명 이 특기자는 이제 2개로 나눠졌습니다. 어학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어학특기자는 국제고나 외고 아이들은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는 도대체 어떤 애가 가나요? 제가 그냥 딱 기준선을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요. 외국인 만나서 정말 프리토킹 합니다. 라고 하시면 집어넣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면접이 좀 빡세요. 어머님. 다 영어로 합니다. 그런데 학과마다 좀 틀린데요. 글로벌 어문라인 일명 영어 타고 들어가는 아이들은 진짜 영어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질문조차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요.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컴퓨터를 할 줄 알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수능입니다. 자, 지금 7명을 말씀해 드렸어요. 제가 7명을 말했는데 여기에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지금부터 잘 따져보십시오. 과연 있으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나도 준비를 안 하세요. 그러다가 고3이 되시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아세요. 아, 뜨겁구나. 큰일 났구나. 그 다음에 저한테 의뢰를 하시죠. 고3인데. 저희 컨설팅 솔직히 고3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생기부가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1.0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부탁하세요. 서울대 가고 싶다고. 제가 말합니다.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아이들 많이 온다고. 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인데,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이 수능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신데, 수능의 중요성은 딱 하나만 말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어머님, 우리 아이 수시 어디부터 놓으실 겁니까? 6장을 놓으셔야 됩니다. 어디부터 놓아야 될까요? 그 기준선이 바로 6월, 9월 모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6월 모평이 6월, 9월 모평 시험을 봤는데 여기 남아야 돼요. 요 근처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이 근처 대학부터 6장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마 서울 안으로 못 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한 중앙대학교 정도 성적이 나옵니다. 백분위 계산해봤더니 한 94에서 97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 중앙대 갈 수 있겠구나 하면 중앙대부터 6장을 올리시는 겁니다. 중앙대 놓고 그 위로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 고대, 연대. 우리 아이는 서울대 일단 못 놓는구나 하고 6장을 결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국민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벌려서 놓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보고 카메라 보고 한번 흔들어줘. 그러면 국민대부터는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못 올라가요. 국민대 놓으면 건단장 놓고 그 위로 중앙대 놓고 경희대 놓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벌려서 놉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의 수시 카드의 기준은 정시예요. 왜? 저게 보험이거든요. 우리 아이 스펙 빵빵하고 교과 전형 좋아요. 교과 전형이 좋으시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교과 전형으로 뽑을 수 있는 대학교가 정시를 대신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6장을 올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 교과가 3등급이에요. 그러면 정시는 목숨처럼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기준선이라는 거죠. 벌써 이렇게 암울해지시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게 뭔지 보셨습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얘기는 하나입니다. 성적표 다 갖고 와. 엄마, 없어요. 우리 아이 성적표 정말 잘 숨기는 거 아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가방 안에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인서울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교과 전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공부 잘하면 됩니다. 일단 공부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솔직히 공부는 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변질이 됐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일단 정교라인 단순 등급을 계산하셨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부터 1.6이 문과고요. 이과 아이들, 자연계 아이들은 2등급, 일명 제가 방송에서 말하는 개초반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2등급 한 2.1, 2.2까지는 어떻게든 찾아요. 그런데 그거 이하면 우리 아이가 3등급이에요. 그러면 교과 전형은 없는 카드고요. 우리 아이가 문과인데 2등급이다? 그러면 그 카드도 없는 카드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일 자연계인데 2등급 초반이에요? 그러면 좀 보채겠죠. 조금만 해주면 안 돼? 1등급 후반까지만? 엄마 너 때문에 정말 살얼음 걷다가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럼 아이가 그러죠. 노력은 해볼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4%대 아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 봐요. 아이들을 많이 뽑으니까.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첫 번째, 힘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잘 만드셔야 돼요. 뭔가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스토리텔링을 짜셔야 됩니다. 전공적 합성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뭔가 알고 있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인원은 선발하고요. 좀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왜 컨설팅을 했냐면요. 예전에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입학사정관제도. 입학사정관제도는 지금 뽑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완전 틀린 겁니다. 입학사정관제도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사탐 강사였는데 사탐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가 공부는 좀 못하는데 어디에 삐를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 막 컴퓨터를 너무 잘해요. 어떤 아이는 막 쇼핑몰을 운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얘네 대학 보낼 방법 없나 하는데 그 시점에 대학교가 발표를 하나 합니다. 우리는 학업이 좀 떨어지더라도 특기가 있는 아이들을 뽑겠어요 라고 한 게 입학사정관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았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님. 혹시 그 뉴스 보셨습니까? 카이스트에 어떤 특기자로 공고 출신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가 자괴감을 느끼고 자살하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들어갔더니 학업을 못 쫓아가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고에서 기하 벡터를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자꾸 기하 벡터를 가르쳐. 두 번째, 건대 입학사정 갈 때 들은 얘기인데 뽑아놨더니 충성심은 높은데 문제는 학업을 전혀 못 쫓아오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대학교에서 하나를 더 보기 시작한 게 바로 학업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좀 나오셔야 돼요. 저희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5등급이에요. 그러면 전 그냥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냥 학종 버리십시오. 없는 겁니다. 그런 아이 뽑지 않아요. 우리 아가 혹시 그런 거 본 적이 있니? 경희대학교 5등급 들어갔다고? 그거 뒤에서 보여줄게. 우리 아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겠죠, 설마. 대학교가. 지금 여기 5, 6등급 어머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를 뒤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희대학교가 얘를 뽑을까? 왜 그러냐면 성적이 안 되는데 뽑지는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우리 아이가 4등급이에요. 1학년인데 4등급이잖아요. 희망이 좀 있습니다. 왜?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만일 3학년인데 4등급이에요. 학종하셔야겠습니까? 전 그렇게 말합니다. 정시에 올인하시라고. 내신도 끝난 겁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 카드를 찾으십시오. 잔소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적성 패스할게요. 논술. 자, 논술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논술 경쟁률 엄청 높습니다. 보셨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시죠? 와, 도대체 얘들은 어디 있다가 나타나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 건대는 거의 최고봉은 찍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대는 첫 번째 최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수능 전에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습 삼아 오는 애들도 좀 계시고요. 그런데 논술을 보통 언제 시작하시냐면 고3 6월 모평이 끝나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9월, 6월 모평이 끝나잖아요. 어머님, 정말 그때 논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논술이라는 건 솔직히 문과 논술은 그나마 좀 이해가 가요. 문과 논술은 예전처럼 철학을 써요 이런 게 아니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낸 문제 안에 답을 찾아갖고 대학이 원하는 답을 쓰면 되기 때문에 국어나 이렇게 좀 할 줄 아는 아이들을 몰아붙인 다음에 스킬을 가르치면 좀 합격하는 사례가 생겨요. 100명 가르치는데 사례 2명만 생기거나 1명 생기잖아요. 그러면 학원이 그냥 플랜카드로 확 겁니다. 우리 7등급 보냈어요. 근데 걔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인지는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연계인데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자연계인데 우리 아이가 수학이 3, 4등급이에요. 순논술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계는 수학 갖고 시험 봐요. 저희가 수학 아이들 너 논술 볼 거야? 하고 뭘 보냐면요. 모의고사 뒤에 보시면은 어머님들 그 모의고사 성적표 보셨죠? 거기 보시면 진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백분위입니다. 백분위. 백분위를 먼저 보세요. 표점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점 막 바뀌거든요. 백분위를 보신 다음에 그 밑에 옆에 가로 대각선으로 보시면 국어, 수학, 그 탐구 전체 그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100%로 해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요. OX 나와 있습니다. 수학 중에 뒷부분이 다 XXXX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수리논술 못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수능을 3등급, 4등급 보는 애가 수리논술을 본다라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보통 학원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논술 강사들한테 맨날 욕먹는 얘기인데 제발 방송 나가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막판에 몰아붙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학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될까요? 3, 4등급 아이를 한순간에 논술을 만들어준다는 건 수능 1등급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전 그 말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례가 있다고. 우리 그렇게 해봤다고. 그 한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십시오. 어디 가서 하나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원장님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맡기십시오. 우리 냉정하게 평가 좀 해달라고. 그럼 원장님이 무슨 말 하겠죠? 원장님 그냥 냉정하게요. 안 될 것 같으면 꾸기세요. 그 앞에서. 대학 가시잖아요. 생기부를 들고 대학을 가시면 입학처에서 이렇게 봅니다. 저 학종 때문에 상담 왔어요. 앉으세요. 되게 잘해주십니다. 커피 한 잔 드리면서. 봅니다. 되게 빠른 속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거 대충 보는 게 아니고 다 보는 겁니다. 다 보이거든요. 다 본 다음에 어머님 우리 학교 논술 전형인데 이 얘기는 까이신 겁니다. 네, 학종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이거 넣으시면 안 돼요 라는 걸 말해준 건데 엄마가 그러면 학종이다 논술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희망을 가지시는데 아니십니다. 까이신 거예요. 그 냉정하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한 논술은 지금 인원이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좀 많아진다라는 설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지 알고요. 어머님들 여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나 뭐 이제 중학교 자녀들 계셔서 뭐 2021년 너무 궁금해요. 그죠? 어머님 저도 궁금합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발표 났잖아요.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정되면 그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 확정을 해줘야지 저도 하죠. 얘기 들으셨습니까? 중학교 3학년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야 되는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 국가가 뭔가 발표했습니다. 자율동아리 없애겠다고. 수상내역 생기부에 넣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문의를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냐면 어머님 확정되면 알려드릴게요. 확정되면 알려드릴게요. 교육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준은 그냥 낸 거지 확정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확정됐다 말하지 좀 마라. 그걸 누가 있냐면 요즘은 기자들이 그렇게 쓰거든요. 글을. 되게 확정된 것처럼. 아닙니다. 어머님 기자가 뭘 쓰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그러면 말해줍니다. 아니요. 아직 확정된 거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보고 뭔가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발표한 곳에다가 전화 한 통화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머님들. 전화 한 통화 해보세요. 정말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확정된 거 없어요, 아직. 라고 하시면 확정 안 된 거고요. 저희 컨쇼에서 찾아보셨는데 그 방송이 없잖아요? 네, 확정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찍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리고, 자, 이제 전국 수시단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한 명인가요? 자, 오른쪽, 어머님들이 보시는 쪽에서는 왼쪽이네요. 자, 왼쪽 편에 있는 게, 파란 색깔이 뭐냐면 교과 전형입니다. 되게 많아 보이시죠? 파란색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국 단위고요. 이거를 서울 단위로만 뺄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뀝니다. 교과 확 주는 거 보이시죠? 학생부 종합 확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대학교들, 일명 우리 지방에 계신 대학교들은 교과 전형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종으로 뽑을 수 있는 인원 중에 좋은 아이들은 다 서울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 좀 했지 그걸 중점적으로 봅니다. 대신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목고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절대 교과 전형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가지고만은 서울 안으로 진입하시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라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 혼자서 절대 못 만드세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확 늘어나고 논술이 많아지는 이유는 교과를 대처할 것들을 찾아낸 게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 아이는 그냥 지방에 남겨놓을게요 하면 내신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면 어떻게든 갑니다. 장단컨대. 그런데 서울로 진입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에서 교과 전형 가장 좋은 대학교 아십니까? 교과로만 뽑는 대학 가장 좋은 대학교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다음이 중앙대예요. 그런데 한양대는 아시다시피 최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뽑히는 애들이. 거의 다 지방 애들이라고 봐요, 전. 중앙대학교는 최저가 엄청 빡셉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최저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최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요. 최저 진짜 못 맞춥니다, 아이들. 대학을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예요. 논술이라는 거를 하나, 그러니까 교과 전형 말고 논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논술은요, 어머님, 10명 중에 최저를 맞추는 아이가 보통 4명 정도 돼요. 6명이 못 옵니다, 시험장에. 그래서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빵빵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에요. 요번에 연세대학교가 최저를 진짜 많이 빵꾸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연세대학교는 최저 안에 영어를 뺐거든요. 절대평가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논술장이 그렇게 한산했답니다. 그 정도로 최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최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능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수능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라고. 수능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의대 있잖아요, 어머님. 지역인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재대 뺄게요. 인재대 최저 없기 때문에. 지역인재 의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전북대학교나 전남이나 경북대처럼. 걔네들 최저 그냥 만일 지역 의대를 집어넣으시는데 우리 아이가 1등 1.3, 1.4 정도 되시잖아요. 최저 맞추시면 거의 간 거고요. 1.6이잖아요. 최저 맞추시면 한 80% 정도 저희가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최저를 못 맞춰요.
어떤 학교는요, 그냥 예를 드는 건데, 한의대인데요. S 한의대인데, 10명 뽑는다고 칠게요. 그런데 최저를 2명 맞춰왔어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못 맞춰요, 최저. 왜? 겁나 높거든요, 어머님. 의대 최저 보셨습니까? 되게 높습니다. 둘, 하나, 하나예요. 아니면 하나, 둘. 그러다 보니까 최저를 못 맞추는데, 그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지방이더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어머님 좀 웃으시면서 봐주십시오. 자, 뒤를 보시면요. 자, 서울권에 있는 학교가 파란색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렇게 분포대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파란 색깔 보이십니까? 강원, 충북, 충남, 부산, 경북, 경남 이쪽, 여기 경남이 이제 저희 지금 계신 곳 파란 색깔 이만큼입니다. 그죠? 이게 다 교과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 교과로 대학 보내실 거면 지방에 남으실 거면 그냥 교과 내신 열심히 미친 듯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학종하지 마세요. 학종할 시간이 없는 거죠. 왜? 우리 아이 내신에 올인. 그런데 만일 서울 쪽으로 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준비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정말로 내신 미친 듯이 만들어서 한양대학교로 보험으로 드십시오. 그 다음에 위로 쓰시면 되잖아요. 되던 안 되던. 우리 아이 한양대 갈 테니까. 이해 가십니까? 또한 최저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과목을 몇 개 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도 되게 높아지세요. 최저만 맞추게 되면. 이 전제 조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가 네, 정교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에서 1등은 찍고 계셔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아버님 대학 다니실 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서성한, 중경회 씨. 기억나십니까? 일명 대학교를 줄을 세웠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그때는 한 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응팔 찍었던 우리 덕선이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명을 뽑았고요. 선지원 후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2점이 넘어가면 망한 겁니다. 거의 다 1등급, 그러니까 1점 몇 이랬어요. 경쟁률이. 근데 만약 뭐 3위 찍었으면 엄마한테 혼나죠. 이씨 좀 보고 누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6장의 카드를 주다 보니까 상위부터 아이들이 먹고 들어갑니다. 서울대 누나이가 연고대 바치고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니까 연대 아이가 보통 집어넣는 학교가 어디가 마지노선이냐면 한양대학교까지는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성황대, 성균관 걸쳐서 한양대까지 가시겠죠. 이과는 한양대가 높고 성황대를 밑으로 바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6장의 카드를 골고루 집어넣다 보니까 연대 떨어지더라도 연대 가는 수준의 아이가 서강대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버님 명지대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명지대학교 몇 등급 갈까요? 교과 전형으로 3등급. 그러니까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3등급 갈 것 같지 않습니까? 1.6등급 정도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찾아보십시오, 어머님들. 한 1.6, 세종대 국민대도 1등급대 애들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자연계 애들이 2등급대 애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방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작년에 1.8이 명지대 저희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예비도 안 떴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학교 레벨들이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6장의 카드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나중에 고3 되셔갖고 이제 6장을 쓰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우리 아가 6장 쓰잖아? 그러면 첫 번째는 설마 6장에서 떨어지겠어? 이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설마 내가 6장이나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상향합니다. 밑을 안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부터 누실지를 군을 어떻게 누시냐면 보통 서울 1군, 2군, 3군 이렇게 안 누시고요. 2군에다가 다 집어넣으십니다. 다 찾으셔갖고. 그리고 한두 장 1군에다 누시고. 그러니까 하를 잘 안 받치십니다. 이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더 웃긴 건 하나 떨어지시면 우르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한 거. 왜? 입학사정관들이 바라보는 눈은 비슷합니다. 평가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그러니까 좀 틀린데요. 보는 기준선이 좀 비슷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준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대 요소로 대학은 뽑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 4가지로 뽑죠. 이거 들으려고 오신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정말 많은 걸 드릴 거고요. 좀 이따가
저희 노트 하나 드렸잖아요. 그 노트 안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드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4대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 전공 적합성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공 적합성. 그러면 도대체 전공 적합성이 뭘까요? 전공 적합성. 두 번째, 인성. 전 저게 문제인데. 웃어? 인성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인성이 깨끗한 아이일까요, 제가? 엄마 말 잘 들어요. 엄마한테는 최고의 인성이죠. 전 딸과 친구처럼 지납니다. 솔직히 어머님들, 제가 강연회 중에 그런 강연회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 아십니까? 이런 강연회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 아십니까? 보통 친하십니까? 오늘 같이 온 거 보니까. 그러면 어머님, 우리 아이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반은 50%? 50% 아시면 진짜 친한 겁니다. 정말 많이 아시네요. 근데 보통 어머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 알아요. 제가 제 아이 아는데 얘 이거 안 돼요. 걔는요 다 잘해요. 정말 그럴까요? 5% 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십니다. 여기 5%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최소한 무슨 반찬 좋아하는지는 아십니다. 엄마 밥 줘. 그래 너 이거 먹어. 그게 5%예요. 그런데 어머님들 웃고 계시잖아요. 정말 아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절대 말 안 해요. 자기 속마음 말 안 합니다. 그거 제일 먼저 언제 하실 수 있냐면, 전공 적합성 따지려면은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너 나중에 뭘 먹고 살래? 이걸 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 뭐 먹고 살 거니? 라고 물어봐요. 하나 물어볼게, 아가야. 원래 너 오늘 완전히 희생양인 거야. 학생이 너밖에 없어갖고. 아가야, 너는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컨설팅 받는 거잖아. 그잖아. 우리 아가는 나중에 뭐 해 먹고 살 거야? 장래희망 정했을 거 아니야. 그거 썼을 거 아니야, 뭔가. 그러면 너 뭐 해 먹고 살 거야? 생물학자 할 거야? 그러면 무슨 학과 가야 돼? 생물학과는 생물공학과 가야겠네. 그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나중에 뭐 해 먹고 살래?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갈 거예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갈 겁니다. 내가 물어본 건 학과가 아니에요. 직업이지. 그러니까 생물학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생물학자도 되게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거시적인 것밖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들이. 걷다가 학과 얘기하는 애들이 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엄마가 말하죠. 넌 의사야. 엄마 나 피 보면 쓰러질 것 같은데? 괜찮아. 어려서 그래. 엄마 나 진짜 피 보면 겁난데가? 아니래니까. 근데 아이의 꿈을 어머님들이 정하시면 나중에 진로 잡으시기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러면 애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시키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물어봅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그러면 맨날 지구정복이요. 막 이러고 돌아다녔었는데, 그러다가 네, 어릴 때는 잘 몰라갖고 저도.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대통령이에요. 그 얘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느꼈죠. 대통령 되면 감옥 가는구나 하고 꿈을 바꿨어요. 그런데 만일 제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빠 입시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러겠죠. 닥쳐. 그러겠지만 입시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학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학과 가도 되고요. 아무 학과나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과를 먼저 찾아주시면 안 되고요. 직업을 찾아주시고 그거와 비슷한 학과를 찾아주시는 게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보통 학과를 말하죠. 야, 전자공학과 가면 취업이 잘 된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전자공학과가 직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아이가 그거를 잘 못 만들어내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이 전공 적합성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랑 얘기해 보십시오. 너 뭐 해 먹고 살 거니? 저렇게 생물학자요 라고 말하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게 나 뭐 해 먹고 살아? 엄마가 그냥 계속 밥 해주면 안 돼? 와 정말 네가 오늘 나랑 끝을 보자라는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직업을 정하셔야 된다. 예비고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다 올라갔네요, 시기가. 그러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진지하게. 너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지 진짜 이젠 정할 나이가 됐다고.
걷다가 솔직히 직업이 바뀌어야지 저는 아이라고 봐요. 계속 그러니까 청소년의 특권이 뭔지 아니, 아가야? 너 꿈 계속 바꿔도 돼.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만약 꿈을 바꾸시잖아요. 그 이유가 생기부 안에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슬프시죠? 그런데 있어야 돼요. 저는요, 언론인이 꿈이었다가 정치인으로 바뀌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책을 보다가요, 안 됩니다. 그러면 걔 책 보면 또 바뀔 거잖아요. 그잖아요. 태양의 후예가 끝나고요. 그렇게 남자애들이 군인이 되겠다고. 그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빠, 나 공수부대 갈게요. 야, 너 공수부대 뭔 줄 알아? 몰라요. 그냥 대위가 멋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0명 중에 예상컨대 여기 한 3, 4명은 뿌면 그럴 겁니다. 몰라 하고 방에 들어갈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괜히 쫓아 들어가셔갖고 어머, 문 잠갔어. 야, 문 열어. 이러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업을 좀 알려주세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정말. 진짜 자기가 뭐 해먹고 살지를. 대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 난 게임 프로 그러면 게임에서 막으세요. 웃기지 마. 이게 어디 PC방. 잘 생각하고 말해. 라고는 일단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어머님. 아이들이 PC방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끊어내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다리시면 대신 정보를 주십시오. 이런 직업이 있대. 이런 직업은 뭘 한대. 어머님, 저희 나눠드린 거 맨 뒤에 보시면 직업군을 해드렸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직업군. 이런 직업이 있대. 저런 직업이 있대. 그리고 거시적인 거에서 조금 좁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서 전공적 합성이라는 걸 이제 맞추시면 되고요. 인성은 착하게 살면 되는데요. 인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평가하는 데는 우리 아가야, 인성을 어디에서 평가할 것 같니? 대학교가. 어머? 제일 많이 평가하는 데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리고 반장. 이런 겁니다. 봉사는 왜 할까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학교가 특목고를 좋아할까요? 과고, 자사고, 외고는 이제 한풀 좀 꺾이긴 했지만 자사고나 과고 이런 학교는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적표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보시는 성적표는 일반 고등학교 아입니다. 자, A라는 학생인데요. 국어가 91이고 수학이 74요. 수학은 더럽게 못하네요. 영어가 96이고요. 사회가 93, 과학이 92면 이런 아이들은요. 보통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문계열로 가야 돼. 문과이기 때문에 너는 어문계열로 가자. 너 경상계 가겠다고 나한테 말하지 마. 경영경제 너 안 뽑아. 왜? 전공 수업을 들어야 되는 부분 중에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어머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공 교과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은 우리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전공 교과라는 걸 봐요. 우리 아가 생물공학과를 갈 거야. 생물공학과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겠네요. 두 번째 물리입니다. 세 번째가 생명이고요. 네 번째가 화학이에요. 그 다음 영어 좀 할 줄 알아야 되네요. 그러면 왜 생명이 아니고 물리계예요? 네, 공대는 수학 능력이 중요합니다. 학교 들어가시잖아요. 1학년 때 너 뭐 배운 줄 알아? 수학이랑 물리만 배워. 저 세포 연구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웃기지 마 하고 수학이랑 물리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졸업한 친구가 맥주 한 잔 사달라고 왔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선생님이, 그 친구가 공대에 갔습니다. 왜 쌤이 그렇게 수학 물리 한지 이제 알겠답니다. 학교 갔는데 못 쫓아오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동국대 간 친구인데.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보강 수업이라는 걸 한대요. 아예 처음부터. 요즘은 오리엔테이션 때요. 수업합니다. 수학이랑 물리 수업을 해요. 걔네들이. 공대 애들 같은 경우. 그런 학교들도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교과를 봤을 때 수학이 약하니까 경상계는 피하겠네요. 그죠? 아니면 미친 듯이 올리라고 하던가. 그렇게 국어랑 했는데요. 이 친구 옆에 보시면 등급이 231123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여기 11111 갖고 오면은 자괴감 드실까봐 좀 볼만한 애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자, 두 번째 아이를 보겠습니다. 자, 국어
수학, 심화영어, 사회, 생명, 중국어 회화가 있었는데 중국어 회화가 98점이네요. 누가 봐도 외고예요. 자, 국어 83인데 수학 67이죠. 이게 지금 외고 현상입니다. 외고 애들이 수학을 정말 못해요. 걷다가 심화영어 93, 사회 91. 그런데 옆에 보시겠습니다. 등급이 5, 5, 5, 4, 3, 3. 등급만 보시면 공부 더럽게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원점수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A 학생과 B 학생은 원점수 평균이 86.8로 똑같고요. 등급은 A 학생이 1.8이고요. B 학생은 4.4예요. 그런데 대학교가 봤을 때 똑같은 아이네 라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 4등급, 5등급 애들이 서울 안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겁니다. 뭐가 있으니까 뽑겠죠. 걷다가 왜 자사고, 특목고 하냐면 저 오늘 너무 그거 얘기 많이 해서 그런데 일단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어머님. 특목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일반고가 쫓아갈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지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에서 미친 듯이 스펙 늘리려고 하지 마시라고. 스펙 미친 듯이 늘려봤자 특목고 반도 못 쫓아가십니다. 학교 프로그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온 건데 우리 아이 생기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일반고라면. 특목고라면 그냥 믿고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성적표를 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일반고와 특목고, 그리고 서울은 특목고를 사랑하기 때문에 4.4등급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간대. 이 친구 어디 갔냐면 외대 갔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중국어학과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어 전공이었어요. 저는 또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 외고인데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과가 경영과래요. 그럼 왜 외고 갔어? 외고는 어문이야. 네가 어문으로 가야지 네 전공이 강해지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해줍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 아이 큰일 났구나. 왜 그러냐면 대학교가 3등급 애들도 많이 뽑던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3등급이 누군지를. 저희가 오늘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 등급을 드렸습니다. 자꾸 희망을 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맨 뒤에,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없을 겁니다. 아마 뒷부분에 보시면 거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죠, 어머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선이라고 해서 드렸는데 노란색을 보시면 되게 등급대가 높을 겁니다. 그죠? 뭐 6등급 애들도 있고 막 이럴 겁니다. 1차는. 그거 노란색이 다 특목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데이터로 뽑는 거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1차에서 합격한 아이가 내신 등급이 6등급이지만 뽑힌 아이들 보면 되게 낮죠. 등급이 되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골라냈을 때 정규라인, 그러니까 일반고 정규라인 아이랑 특목고 좋은 아이들 섞어놨더니 등급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 어머님. 내신 챙기셔야 돼요. 내신이 기본입니다, 솔직히. 내신을 버리고 좋은 대학교를 이제 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4대 요소를 대학교는 어떻게 뽑을까요? 이렇게 뽑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시잖아요? 하나도 안 복잡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학업입니다. 학업은 일명 내신입니다. 그런데 이 내신이 둘로 나눠집니다. 교과 내신이 있고요. 전공 내신으로 나눠지는데 전공 내신은 전공적 합성 때 말씀드리고요. 교과 내신은 뭐냐면 주요 과목입니다. 주요 과목 일명 주요 4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거 가지고 단순 교과 내신의 성적을 먼저 산정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틀려요. 어떤 학교는 정량화시킵니다. 단순 수치 가지고 버린 다음에 뽑아요. 어떤 학교는 다 계산합니다. 다 분석을 해요. 그런데 분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학업과 관련된 걸 그러니까 생기부에서 다 뽑아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정량화된 숫자를 보고요. 두 번째 학교 수준을 봅니다. 학교 수준은 아까처럼 보는데요. 그 편차를 봅니다. 표준 편차를 보면 그 학교의 수준이 좀 나오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수상을 봅니다. 교과 우수상이라는 게 많다라는 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겁니다. 교과 우수상이 뭐냐면요, 어머님 1등급 아이들 주는 상이에요. 교과 우수상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잘하고 있어. 1등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저걸 체크하겠죠. 두 번째는 세부 능력이라는 거 봅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데 세부 능력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 이제 학교에 신전에 계신 우리 신들 중에 뭐 수학신, 국어신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어머님들 학교에 계신 그 선생님들 다 신이세요. 왜 그러면 우리 아이 대학을 결정해 주는 건 결정적인 거를 다 만드시는, 그래서 일명 담임신이 짱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신전 들어갈 때는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근데 세부능력 같은 경우는 학과 선생님들이 써주십니다. 그러면 대학교가 저걸 읽겠죠.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기준하면서 요즘 되게 중요시 보는 체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 계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아이 생기부 한번 보십시오. 제발. 세부능력 어떻게 써져 있나. 한두 줄짜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1등급인데 2줄 써놨어. 환장하는 거죠.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아닌데. 근데 대학교는 평가를 그거밖에 못 해줘요. 걷다가 세부능력은요, 어머님 500자나 쓸 수 있습니다. 한 과목당. 그러니까 자소서 하나씩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겠죠. 또 학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부능력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하죠. 네가 만일 생물공학과 갈 거면 수학, 아까 물리, 이런 화학, 영어 이런 선생님한테는 맨날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눈하고 가고 선생님 사랑해요. 저 이거 한 거 아시죠? 하고 어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가족화 시키라고 합니다. 아빠 써줘요. 이해가죠. 그 정도로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부능력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권한을 다 학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교는 우리 아이가 뭐 했는지 모릅니다. 담임이.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뭐 생물 시간에 뭐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르치기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걸 주죠. 써와봐. 정말 잘 써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가는지 아십니까? 저 이거 있어요. 저 이거 있고요. 저 이거 있습니다. 망한 겁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도 우리 아이 이거 있어. 이거 있고 이거 있습니다. 그렇게 써줘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저 이거 어떻게 계획 세우고 어떤 과정 거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친구들이랑 막 토론하고요. 미친 듯이 막 애들이랑 의사소통하면서 눈높이 맞춰갖고요. 저 이거 결과 나왔어요. 이게 하나. 하면서 다 써요. 이만큼 써내면 선생님이 딱 보고 줄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왕창왕창 내셔야 돼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만큼. 선생님들이 골라낼 수 있게끔. 그래야지 아이를 어필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써내라고 그러면 정말 너무 짧게 써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도 짧게 가죠. 그런데 정교라인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좀 챙겨주겠죠. 좋은 대학 보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동아리인데요. 동아리는 학업 역량 동아리는 결국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하냐면 만약 우리 아가가 수학 점수가 되게 낮아. 그러면 수학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저 나름대로 수학 공부합니다. 라는 걸 어필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학업에 통한 동아리 활동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장래희망을 정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뭐 먹고 살지. 그래서 그걸 직업군을 쓰셔야 되는데 직업을 못 찾으시겠으면 그냥 생명 분야를 쓰셔도 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예전에는 되게 폭넓게 쓸 수 있었어요. 언론인 이렇게. 생명공학자 이렇게 넓게 썼는데 국가가 그러지 마. 직업군으로 써와. 구체적인 직업을 쓰라고 했다가요. 하도 문제가 되니까 좋아. 분야까지는 열어줄게. 그러니까 분야라도 찾으십시오. 공대면 공학 분야. 그러면 화공도 넣을 수 있고 생명공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분야라도 자꾸 줄여나가셔야 되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공학 분야를 썼다라는 건 전공 내시는 수학, 물리, 화학, 영어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겠네요. 우리 아이가 만약 경영학과를 갈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영어, 그 다음 수학, 그 다음 국어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사회문화, 법정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꿈을 갖냐에 따라서 전공 적합성의 전공 내시는 바뀝니다. 그래서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장래희망이 우리 아이 생기부 만드는데 가장 기준입니다. 저희 지금 특강 다 찍었는데 특강 첫 시간이 뭐냐면 장래희망이에요. 왜 그러면 그 정도로 이걸 정해야지 그 후에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수상입니다. 수상은 전공에 관련된 수상이란 건 우리 아가 같은 경우는 뭐 과학 토론 아니면 수학 대회 이런 것들이 다 전공인 겁니다. 꼭 생물 해야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물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대학교가 봤을 때 우리 아이 지금 생물하고 있는 거 다 아가입니다. 아가. 아우 귀여워. 들어와서 수학이나 잘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막 전공성을 키운다기보다는 기본 학습에 대한 전공성을 먼저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성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부 능력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과목은 잘 써야겠죠. 그리고 동아리를 보통 전공에서 가장 많이 살립니다, 어머님. 그래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들어가고 싶어서 막 미치려고 하는 동아리 중에 1순위가 과학 동아리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자연계 애들이 많아서. 그 다음이 방송부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네, 방송부는 거의 서울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엄마 나 방송부 들어갔어. 어쩌라고? 엄마 그러지 마시고요. 어머! 어머! 잘했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전공을 살려야 되는 동아리를 떨어졌다 칠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학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떨어지면요. 우리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남자애들은 거의 90%가 축구 동아리 듭니다. 겁나 뛰어다니죠. 그래서 미리 계획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막 탁구 동아리 들어가서 마다 정말 어떻게든 쓰고 싶긴 한데 그거 써먹기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아이 체력이 완강해요. 이거밖에 쓸 게 없기 때문에 스포츠과학과 갈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동아리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냥 하나 팁을 드리면 시사토론 동아리, 독서 동아리, 이런 줄기세포 같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어머님, 시사는요 전 세계 다 있습니다. 과학 해도 돼. 왜? 시사에 생명 없을 것 같니?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독서 동아리 최고죠. 네, 모든 책이 다 섭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갖고 우리 아이를 전공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만약 우리 아이가 전공 동아리를 떨어지셨잖아요. 그러면 토론 동아리나 이렇게 거시적인 거 집어넣고요. 자율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 동아리에서 생명 동아리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 동아리와 그 자율 동아리가 협조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3년치 계획을 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진로 활동은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뭐 진로 캠프를 갔다거나 어떤 진로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틀을 정해놓는데 어머님 틀 없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했거나 보고서가 있거나 다 쓸 수 있으세요. 심지어는 동아리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밑으로 빼서 거기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동아리, 자율동아리에서 생명에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글자가 꽉 찼네? 그러면 진로로 빼는 겁니다. 우리 아이 거기에서 동아리 했다고. 이런 식으로 다 빼시면 돼요. 이거는 담임이랑 얘기 잘 하시면 되는데 담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요. 그거 못 넣어요, 어머님. 그럼 그냥 물어보세요. 아니, 옆 학교는 되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돼? 옆 학교는 썼던데요? 우리 학교는 그래도 안 돼요. 이게 좀 문제긴 한데. 근데 어필은 하셔야죠. 특히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여튼 그래요. 거기 신전이라니까요, 어머님. 그 다음에 인성입니다. 인성은 봉사나 반장활동인데 일명 장활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장활동이 이제 활발해야 된다는데 자, 장은 왜 하게요? 아가야? 장 해봤니? 지금 장이야? 부장이 아니야? 부장 왜 할까요? 반장 왜 할까요? 반장. 지도력, 리더십 때문에. 자, 오늘 혹시 반장 어머님들 집에 가셔서 생기부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학교에서 써줬었으면 이게 써줬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했는지. 가장 많은 거 뭐냐면요. 우리 아이 청소 잘 체크하고요. 지각 주번으로서 봉사를 하고요. 이런 거 써줍니다. 그게 반장입니까? 우리 아이 그러려고 반장 시킨 거 아닌데. 반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 능력인 겁니다. 일명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안에 의사소통을 자랑하려고요. 대학교는 의사소통 중요시합니다. 어머님, 요즘 대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따입니다. 대학교도 왕따 많아요. 상위권 학교일수록 왕따가 많답니다. 개인주의가 좀 강해서. 그러다 보니까 선후배를 잘 못 어울리고 결국은 못 다니다 학교 휴학하고 자퇴하고. 그러니까 대학교도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동체 의식. 이런 거 우리 보겠다고. 그게 뭐냐면 반장은요, 어머님, 선생의 끈앞풀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반장은요, 아이들이 뽑은 대표예요. 선생과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겁니다. 아이들의 불만사항은 선생한테 따질 줄도 알아야 되고요. 선생이 시킨 거 아이들한테 주입도 시켜야 되고요. 이런 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쓰셔야 돼요. 우리 아이 어떻게 그런 걸 풀어나가더라. 아이들이랑 눈높이는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생기부에 들어가야지 좋은 반장이라는 겁니다.
동아리 부장 마찬가지겠네요. 저 동아리 부장인데요. 이런 활동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아리 부장 왜 했는데요? 아이들과 뭔가 했으니까 동아리 부장을 쓰셔야죠. 이런 것들을 써야지 좋은 생기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한 거겠죠. 그 다음 봉사를 왜 했을까요? 봉사 왜 할까요? 아가야, 봉사 왜 하니? 봉사하는 이유가 뭘까? 하라고 해서. 그치, 고마워. 내가 듣고 싶은 완전 정답을 말했어. 자, 그러면 대학교가 너를 봉사, 인성 이런 거 체크 안 하겠대. 봉사활동으로 인성 점수 안 준대. 하겠니? 안 하겠죠. 우리 아이 지금 학원 다닐 시간도 없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학교와 국가가 뭘 원하는지. 안 합니다. 죽어도. 그러니까 강제성 20시간이라는 거 애들한테 의무로 다 때렸어요. 해봐. 해보고 얘기해.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100명이 갔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장애인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저는 오늘부터 장애인을 위해서 진짜 성심껏 좀 봉사할래요. 이렇게 바뀌는 아이가 만약 2명만 있다면 그 봉사 사업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 아이 2명으로 쓰십시오.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자, 스토리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특강 때, 이거 왜 방송에 못 나가냐면 이게 특강, 저희 수업이거든요. 자, 1학년 때요. 아무것도 몰라요. 가가지고 막 설거지해. 네, 설거지해요. 할머니랑 얘기해. 네, 할머니 들리세요? 막 얘기해. 아무것도 모르게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2학년이 되니까 알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와, 나는 할머니랑 얘기하는 게 짱이야. 설거지는 나랑 안 맞아. 맨날 닦았더니 맨날 고추장 묻어있다고 뭐라 해. 그러니까 할머니랑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좋으니까 복지관에 얘기해요. 이거 내가 할게요. 저 할머니랑 말벗하면서 다 할게요. 하면서 뭔가를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머니랑 얘기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거나 아니면 할머니들의 고충을 듣고 그걸 복지관에 가서 따질 줄도 알아야 되고 할머니들이 힘들어요 하면서 게시판에다가 글 겁나 써가지고 막 올리고 이런 걸 하면 얘가 봉사하는 마음에 인성이 좀 좋아졌네. 그리고 3학년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후배들 데려가고 후배들 겁나 교육시키려고 갖다 다 놓고 왔어요. 그러면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우리 아이 인성은 발전한 겁니다. 그죠? 대학교는 이걸 원하는 겁니다. 봉사 가지고요. 전공성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어국문과 간다고 가가지고 책을 꽂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인성이에요? 아이들이 인성으로 가장 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멘토입니다. 근데 거기다 쓰기는 뭐라고 하냐면 저 이거 잘 가르쳐요 라고 씁니다. 그걸 왜 써요? 인성을 알고 싶다는데 제 친구 처음엔 쓰레기였어요. 말도 안 통하고요. 맨날 저 보면 지랄해요. 근데 걔랑 의사소통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어요. 또한 제가 쓰지 말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높이입니다. 눈높이를 맞췄대요. 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아웃백처럼 이렇게 앉아서 주문을 받을까요? 아가야, 눈높이는 어떻게 맞춰? 어머님, 눈높이 어떻게 맞추는지 아십니까? 어머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눈높이를 맞추려고 나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걸 정의를 안 내리신 것뿐이지.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아이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잖아요. 그게 어머님들만의 눈높이에요. 저는요, 친구랑 싸우잖아요. 친한 친구랑 싸울수록 풀기가 쉽습니다. 제 눈높이는 어떻게 맞추냐면요. 자, 지금부터 생기부에다가 제 눈높이를 쓸게요. 저는요, 친구랑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해합니다. 그렇게 안 쓰고요. 저는 친구랑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소주집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주제를 먼저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알거든요. 뭘 좋아하는지. 그러면 걔도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니까 신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야 먹어 하면서 친해져요. 그때 얘기합니다. 나 그때 좀 섭섭했어. 알았어. 이해해. 그게 제 눈높이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는 생기부에다 그렇게 씁니다. 소주를 먹는 프로그램을 짜서 1단계 친구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를 쓰시는 게 생기부예요.
그게 인성이 발전한 겁니다. 자, 어머님, 1등급 아이가, 만일 3등급 아이가 1등급이 됐어요. 3학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수상을 에세이를 했는데 장려상이에요. 근데 2학년 때 에세이를 열심히 준비해서 금상이 됐어요. 발전했네요. 그런 걸 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 우리 아이가 인성이 그러니까 좋아졌네요. 인성을 따른 발전 가능성. 1학년 때 동아리보다 3학년 때 동아리에 훨씬 전문적이고 전공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전공 적합성을 따른 발전 가능성. 이렇게 4대 요소로 뽑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3대 요소와 함께 가는 겁니다, 어머님. 그러면 생기부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셔야 된다고요?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의 스토리를 연결하셔야겠네요. 그게 대학교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일명 C스토리 짜오라는 겁니다. 뭐에 따라? 발전 가능성. 이해 가십니까? 이게 대학교가 우리 아이를 뽑는 4대 요소입니다. 이거 얘기해 드리려고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변화된 입시 분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질됐습니다. 이제는 전공성만 있다고 뽑지는 않고요. 첫 번째, 공부를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기본이에요. 보통은 2등급은 나와야지 제가 학종으로 서울 보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3등급이면 완전 3등급 개초반인데 뭔가 잘 만들어진 생기부라면 제가 서울 안에다가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변질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요. 2등급 학생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어머님. 하나를 말씀드리면 1등급 아이들이 가는 학교를 2등급 아이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 종합전형을 통해. 한 아이가 1.8이에요. 한 아이는 2.1입니다. 0.3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 걸로 보이십니까? 전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1.5나 2.0이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차이 나겠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거는 뭘 보겠다는 거죠? 생기부를 보겠죠.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대학 들어와서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 왜? 대학교도 그러지 않을까요? 1.8이나 2.0이나 1.9나 2.0이나. 근데 1.9는 그러죠. 2.0이 가다가 탁 하고 부딪혀. 아이, 공부도 못하는 게. 야, 너랑 나랑 얼마 차이? 야, 난 1등급 공기, 넌 2등급 공기. 막 이러고 지금 차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보강할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생계부를 잘 짜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학업도 중요한데 그 외의 것들 중에 전공을 살리실 거면요. 발전하게끔 살리시는 겁니다. 전공만 많이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이가 갑자기 3학년 때 생뚱맞은 거를 하기 시작해요. 전문성 높이겠다고. 그러면 대학교가 그럽니다. 너 그거 왜 했어? 이유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어떤 도서를 보거나 어떤 보고서나 수행평가를 하다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했어요. 그러면 전공에 따른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자소서에다 쓰거나 면접 때 말합니다. 너 그거 왜 써? 저 2학년 때 생활기록부 보시면요. 이런 활동이 있고 책을 보면서 그 유전자에 대한 부분에 관심에 유전자 중에서도 특히 혈액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3학년 때 친구들이랑 한번 논문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셔야지 발전한 겁니다. 그냥 막 양만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 늘려 보십시오. 특목은 못 쫓아간다니까요. 걔네들 어떻게 쫓아가게요? 걔네 뒤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대학 선정을 좀 중요시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교과 전형과 학종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시는지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를 거기에 맞추셔야지. 우리 아이 그냥 지방에 남기실 거면 요 주변으로 남기실 거면 학종 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내신만 미친 듯이 잘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막 그 어려운 거를. 근데 만약 우리 아이 부산대나 아니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보내실 거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준비 계획이 달라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 선정이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서울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겠죠. 다 거기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대학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고요. 지금 대학교는 다 발표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음 년에 어떻게 뽑을지
그걸 보시면 어떤 식으로 뽑겠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기준을 딱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교과 전형 몇 명 뽑는지 잘 보십시오. 교과 전형이 많다라는 건 교과 중심으로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 학교는. 근데 학생부 종합이 많다라는 건 교과 전형으로 아예 그렇게 많이 선발 안 하겠다는 거고요. 또한 지방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인원 변화를 잘 보십시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만일 작년에 10명 뽑았는데 이번 년에 5명 뽑잖아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데이터를 봤더니 2.5가 갔대요. 근데 10명에서 5명으로 줄으면 성적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것도 계산하셔야 돼요. 작년에 2.5에서 우리 넣었는데 왜 떨어지지? 인원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라고 합니다. 인원 변화와 경쟁률. 그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한양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은요. 한양대학교는 교과 전형 1.0에서 1.4 정도 아이들이 지금 입학하고 있고요. 중앙대학교는 1.2에서 1.5 아이들이 입학하니까 한양대랑 중앙대랑 별 차이가 없네요. 근데 중앙대가 훨씬 좋은 아이들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를 뚫고 들어오셨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양대학교가 1.5에서 6.0까지 뽑히고 있고요. 1.8에서 4.5가 중앙대인데 평균을 내봤더니 3등급 아이들이 들어갔는데 어머니 6부터 6, 4 저거 다 일반고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등급은 나오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왜 그러냐면 어머님 학교에 혹시 친구 중에 6등급 있니? 있을 거야, 그지? 걔 생활을 엄마한테 말해줘, 오늘 집에 가서. 그럼 엄마가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걷다가 8, 9등급은요 만나기도 힘듭니다. 어디 그렇게 처박혀 있어요. 참 찾아내기 힘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거기다가 6등급이랑요. 이 얘기하면 좀 근데 6이나 8이나 전 똑같아 보이거든요. 네. 6등급 애가요. 어지러운데 하고 시험 보면 8이고요. 8등급 애가 오늘 좀 컨디션 좀 괜찮은데 하고 보면 6입니다. 자, 두 번째는 A 학생, B 학생이 있는데요. 1학년 때 A 학생은 2, 2학년 2, 3학년 2입니다. 2등급이네요. B 학생은 5등급이 있던 애가 정신을 차렸나 봐요. 3등급 됐다가 2등급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B 학생은 학업이 발전했네요. 자, A 학생과 B 학생 1학년, 2학년은 과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가 제일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자세히 보시면 3학년 성적을 제일 높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뽑아드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A 학생 2등급이고 B 학생도 2등급이라면 어느 학생이 더 좋을까요? 저는 똑같은 학생인데 이 학생들은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A 학생은 교과 전형이 가능해요. 다 합치면 2이기 때문에. 대신 B 학생은 교과 전형은 불가능하네요. 대신 B 학생은 이럴 때 학종을 열심히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아이가 4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일단 1학년이시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아이랑 같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그러다가 우리 아이 2학년 되는데 6 찍었어요. 우리는 딴 걸로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성적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A 학생과 B 학생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B 학생은 교과 전형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그대로 정량화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파악하셔야 됩니다. 파악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적표예요. 네,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잘 안 줍니다. 전쟁 한번 치르셔야 돼요. 보통 학생들 공부시키실 때 전쟁 2번 하십니다. 아십니까? 첫 번째 전쟁이 성적표 찾기고요. 두 번째 전쟁이 핸드폰 압수입니다. 어느 전쟁이 더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죠? 당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없애시면 정말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셨다고 지금. 네, 정말 뺏기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는 핸드폰이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어머님, 우리 아이들에겐 우리 아이들 사장님들 되게 많으세요. 핸드폰 2대 갖고 다니십니다. 공기계라고요. 어딘가 그렇게 찾아다녀요. 그 아이가 찾아다니는 데는 와이파이 터지는 데입니다. 네, 공기계 잘 찾아보십시오. 성적표 찾아보면 뭔가 하나 더 발견할 수도 있으십니다. 이거 뭐야? 공기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가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핸드폰이 있잖아? 그러면 정말 대학 가기 힘듭니다. 핸드폰이 왜 문제냐면 이겁니다. 핸드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게요. 우리 아가가 PC방에 앉아서 TV를 켜놓고 게임을 켜놓은 상태에서 친구 30명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책상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TV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게임하며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친구가 말을 거죠. 카톡. 뭐해? 끝난 겁니다. 뭐해? 답하는 순간. 나 그거 하지. 공부 좀 하려고. 정말? 나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이러고 1시간, 2 계속 놀다가 시간 봐. 큰일 났어. 찾아. 핸드폰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십시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강연회 때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학생들 있어도 그런 얘기 정말 합니다. 핸드폰 버리십시오. 버리자 얘들아. 애들이 우와 하고는 게임하면서 나갑니다. 자, 지방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오늘 들으셨겠지만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 정보도 되게 많습니다. 그걸 또 골라내는 능력이 좀 필요하세요. 그런데 이런 강연회 때, 이거 강연회 이제 다른 분들 까는 건 아닌데 막 이렇게 데이터 많이 보여주면서 데이터 계산하시는 분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하는지, 우리 아이가 그 데이터에 뭐가 있는지. 두 번째는 학교 수준이 일단 좀 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학교 수준이 낮다는 건 뭐냐면 이 생기부가 작성된 것들을 보면 지방이 조금 소홀한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기준을 삼아요? 그거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머님. 우리 아가 생기부 있잖아요, 어머님. 너 친한 친구 거 있지? 그거 좀 달라 그래갖고 2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머, 내 딸이랑 얘랑 같은 딸인가 봐. 똑같네? 이러면 좋은 생기부가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 친구랑 내게 똑같다라면 대학교도 똑같이 보겠죠. 그러니까 볼 게 없다라고 보고, 그걸 제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또한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서 뭐 하냐면 학과랑 그것만 바꿉니다. 조금씩. 그거 대학교 프로그램 놓으면요, 다 필터링 돼서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볼 게 없다라는 거죠. 안 날아가게 하는 방법은 그 안에 우리 아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신만, 그리고 또 이제 지방에서 내신을 너무 하나님처럼 모십니다. 내신 하나면 좋은 대학 간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도 서울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에 갈 수는 없지만 넣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1점이에요.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합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신만 너무 챙기시면 안 됩니다. 내신은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거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거를 계획을 짜야 돼요. 잘 짜서 우리 아이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도 맞추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 수시 6개 대학을 어디부터 놓으실 건지 저게 답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진주 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공기가 우리보다 좋습니다. 비 오니까 더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되게 일찍 내려와서 하현옥 가서 진주냉면을 먹었는데 네, 다들 설레 하십니다. 거길 왜 가? 거기 땡땡땡인데. 저 서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어머님도 서울 와서 뭐 이렇게 63 이런 거 보시잖아요. 정말 거기 왜 가? 똑같은 겁니다. 정시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정시는 우리 아이의 기본이고요. 정시는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강한 무기로 돌아옵니다. 절 믿으십시오. 그런데 최저를 못 맞추는 게 솔직히 지방이 너무 심해요. 그걸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아까 명지대학교 1.6 등급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최저가 없나 보죠. 최저가 없으면 높습니다. 최저가 있으면 낮아지고요. 왜? 최저를 못 맞춘다니까요, 아이들이.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정시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자, 대학이 원하는 서류를 만드시고요. 우리 아이 이야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3년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할 건지. 동아리를 선정했어요. 그거 왜 했는데? 우리 아가 CA 몇 학년이니? 1학년이야? 그러면 1학년 지금 동아리 뭐야? 생물 동아리야? 자, 2학년 때 뭐 할 거야? 그러면 1학년 때 지금 활동한 거 가지고 2학년 때 뭐 할 건데? 그러면 2학년 때 그 활동을 했잖아? 그러면 3학년 때 어떻게 보고서 만들 거야? 이걸 짜라고. 그러니까 3년치를 다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력과 비주력. 이거 믿죠? 학교에서 생물 동아리에서 계속 뭔가 던져줍니다. 우리 아이한테 하라고. 그건 거고. 나의 길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나의 길은 나의 길을 만들어서 가라고요.
내가 생물에 대해서 뭐 하면 생물 중에 너네 2학년 되면 제일 건드리기 좋은 게 뭔지 아니? 유전자야. 니네 유전자 다 힘들어하잖아. 그러니까 유전자 나 나름대로 뭐 했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줄기세포 해. 이렇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뭔가를 더 알아가고.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뭔가를 했으니까 뭔가 아이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또 연장시키고 또 연장시키면서 3학년 때는요. 생기부가 두 가지입니다. 전문성과 마무리. 3학년 때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공부해야 되는데. 봉사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3학년 때 봉사 안 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두세 번이라도. 자, 학생부 종합에 추가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학교 수준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 수준을 볼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 학교 수시로 몇 명 보냈고요. 정시로 몇 명 보냈습니다가 나와 있고요. 수시로 많이 보냈다라는 거는 지방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정시로 많이 보냈다라고 하는 건 재수생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진짜 보셔야 될 거는 그거 말고도 동아리 계획표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계획표 어떻게 짜놨냐는 거예요. 본동아리 CA랑 자율동아리가 조화롭게 좀 많이 형성된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학교 비교 어떻게 잘 된 거야? 그러시면요.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어머님. 하나고 대원외고 민족사관 이런데 상상고 이런데 뽑아보세요. 그래서 비교해보시면 되잖아요. 거기도 다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우리 학교가 심화교육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고급화학 이런 것들 공업수학 이런 것들이 다 심화교육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학교들이 좋은 학교죠. 또한 이제 중3 어머님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 고등학교 어디 보내요? 제가 전국을 다 알진 못합니다. 저도 이런 걸로 체크만 하는 거지.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친해지면 물어봅니다. 전화해서. 거기 어디 학교가 좋아요? 근데 그 학교의 기준은 뭐냐면 수시 학종으로 서울대 의대에 보낸 경험이 있는 학교인 겁니다. 보내본 경험이 있어야지 또 보내요.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요. 공부 못하는 아이 있는데 보내서요. 완전 용의 머리를 만들겠습니다. 용의 머리가 왜 서울대를 못 갈까요? 학교 수준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아이 용의 머리 만들게요. 한양대 보내실 게 목표만 가셔도 됩니다.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 생각하시면 그러지 마시고요. 의대 특히. 네. 지역 인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갖고 갈 수는 있습니다. 최저만 잘 맞추시면. 그런데 최저를 못 봐요. 학교가 그걸 못 받쳐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왜 안 없어져? 그리고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새끼 나쁜 놈이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반고를 보내야 할까는 말씀드렸고요. 학교와의 역할 분담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머님들 학교 가시면 제가 담임 선생님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십니다. 정말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아이 대학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권한을 갖고 계세요. 어떤 선생님, 저희 인천 지역의 어떤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몇 글자 잘못 쓰면 너 망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개기지 마. 했을 때 제가 우와 욕하고 싶었는데 정말 전화해서 욕할래다가 말았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권한을 갖고 계신 거 맞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학교 가셔갖고 그 얘기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학종으로 대학 갈 겁니다. 우리 아이 학종으로 대학 갈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좀 이따 방송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선생님 만났을 때 뭐 그런 거.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지금까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떠들었던 거를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자랑질 좀 하려고. 공부 잘한다고 대학교 가는 거 없습니다. 배워야 하고요. 전국 특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수아 여기 원장님이랑 어떠한 얘기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런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컨슈가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우리 진주에서 어머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특강이었고요.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이제 몇 번 받을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고 계시면 된다고. 자, 오늘 저희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